말순이 가게 유리창 너머로 본 믿을 수 없는 광경 마이너스 수진이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릎 꿇고 사과하시라니까요. 매니저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 눈물에 젖은 사과였습니다. 말순의 손에서 보온통이 떨어질 뻔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며느리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요? 말순의 속마음이 절규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전라남도의 한 구도심,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재래시장 골목길에는 아침부터 정겨운 소리들이 울려 퍼집니다. 생선장수의 호탕한 목소리, 과일가게 아주머니의 정겨운 인사말, 그리고 그 모든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친숙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김치 맛이 끝내줍니다. 김말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올해 75하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젊은 상인의 그것처럼 활기찼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반찬가게 말순이 손맛의 주인장이죠. 4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그의 손끝에서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평범한 재료들이 어머니의 정성 어린 반찬으로 변신하는 거죠. 시장 사람들은 말순을 골목의 여왕이라 부릅니다. 그럴만도 하죠.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쉬는 날도 없이 가게를 지키는 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골목의 터줏대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골 손님들은 그저 반찬을 사러 오는 게 아닙니다. 말순과 정겨운 안부를 나누러 오는 거예요. 말순 언니, 오늘 무생채 좀 더 맵게 해줘요. 우리 영감이 싱거우면 안 먹어요. 알았어요, 김 여사님. 조금 전에 막 담근 거니까 딱 좋을 거예요. 언니, 나는 오늘도 콩나물 무침하고 시금치나물 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해주는 것보다 언니 손맛이 훨씬 좋다니까요. 이런 대화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말순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해요. 손님들과 이야기할 때면 더욱 환해지죠. 특히 젊은 주부들이 반찬 만드는 법을 묻거나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 이야기를 꺼낼 때면 말순의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마치 자신의 딸들에게 음식 비법을 전수해주는 어머니처럼 말이에요. 오후 2시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질 때면 말순은 잠시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쉽니다. 그때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요. 과일가게 사장님, 생선가게 아주머니, 떡집 할머니까지. 이들에게 말순은 그야말로 골목 대모 같은 존재입니다. 말순이 언니, 요즘 장사는 어때요? 우리는 요즘 손님이 많이 줄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대형마트가 생기고 나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확 줄었어요. 그래도 언니네는 단골 손님들이 많잖아요. 반찬은 역시 손맛이 중요하니까. 말순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의 모습과는 참 다르다는 생각이요. 시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자신에게 의지하고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데 정작 집에 가면 왠지 소외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면 말순은 작은 오토바이에 반찬 몇 개를 싣고 집으로 향합니다. 시내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아들 준호의 집이죠. 준호는 48, 한때는 사업도 해보고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지금은 작은 제과점 하나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수진과 함께 말이에요. 수진은 45, 조용하고 성실한 여자입니다. 시어머니인 말순을 극진히 모시고 남편 준호를 묵묵히 뒷바라지하는 착한 며느리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화목한 가정입니다. 말순이 가져다주는 반찬으로 저녁상을 차리고 셋이 둘러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하거든요. 하지만 말수는 요즘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예전보다 말이 없어진 것 같고 며느리 수진의 눈빛이 자꾸만 허공을 헤매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수진이 그랬어요. 예전엔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엔 뭔가 마음이 딴 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가게는 잘 되고 있지?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네, 엄마. 그럭저럭요. 요즘 빵집이 많이 생겨서 경쟁이 심할 텐데. 아니에요.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말순이 보기에 준호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무거운 걱정을 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도 많이 힘들죠? 매일 가게 나가서 일하느라. 수진은 잠시 숟가락을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그래도 몸은 좀 챙겨야지. 요즘 많이 말랐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말을 돌렸어요. 어머니,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니 손맛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날 밤 말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골목의 여왕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가족들과는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는 요즘이었습니다.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둘 사이는 괜찮은 걸까? 며느리 눈빛이 요즘 자주 허공에 머무네. 뭔가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시장에서는 모든 게 훤히 보이는데 집에서는 오히려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말순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시장에서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지만 집에 가면 자꾸만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신경 쓰였거든요. 특히 수진의 야윈 얼굴과 준호의 침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 일을 마쳤습니다. 단골 손님 몇 분이 오지 않아서 반찬이 좀 남았거든요. 이런 날이면 말수는 늘 준호네 가게에 들러서 남은 반찬을 나눠주곤 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가서 수진이랑 차라도 한잔 하자. 말수는 작은 보온통에 김치찌개를 담고 비닐봉지에는 새로 담근 깍두기와 시금치나물을 넣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며느리와 함께 오붓하게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말이죠. 준호의 제과점은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꾸며진 가게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진열된 빵들이 보이고 가게 안에서는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가게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무릎 꿇고 사과하시라니까요. 말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진이 가게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연신 사과하고 있었어요. 말수는 손에 들고 있던 보온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수지는 더욱 작아져서 바닥에 고개를 대다시피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말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누가 감히 자신의 며느리를 이렇게 굴욕스럽게 만든단 말입니까?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그 남자를 호되게 꾸짖고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 같아서 차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준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말수는 가게 안을 샅샅이 훑어봤지만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쪽 제빵실에서 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외출을 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기억해 두세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남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지고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말수는 재빨리 옆골목으로 몸을 숨겼어요. 남자는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더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수진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아볼까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결국 말수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이미 일어나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수진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말순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반찬이 좀 남아서 가져왔어. 그런데 수진아, 혹시 무슨 일 있었니?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왜 얼굴이 이렇게 부었니? 울었구나? 아니에요. 그냥 양파 썰다가 눈이 매워서요. 수지는 서둘러 핑계를 댔지만 말수는 속을 수 없었어요. 양파 냄새 같은 건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제과점에서 양파를 썰 일이 뭐가 있겠어요? 준호는 어디 갔니? 제빵실에서 빵 만들고 있어요. 오늘 주문이 많아서요. 그런데 제빵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븐 돌아가는 소리도 반죽하는 소리도 없었어요. 말수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진이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데 억지로 캐물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 냉장고에 넣어두고 저녁 때 같이 먹어. 김치찌개도 있어. 고맙습니다, 어머니. 항상 이렇게 챙겨주셔서. 수진의 목소리가 또 떨렸습니다. 말수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줬어요. 우리가 가족인데 뭘.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알았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말순의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의 머릿속은 온통 아까 본 장면으로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수진을 그렇게 무릎 꿇게 만든 걸까요? 그리고 준호는 정말 몰랐을까요? 그날 저녁 준호와 수진이 평소처럼 말순의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준호는 계속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수진은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왜 밥을 안 먹니? 입맛이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점심을 늦게 먹어서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말순이 가게에 갔을 때 수진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말순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무릎 꿇고 사과하던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내 며느리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요? 말순의 속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이 모르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말수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수진이 무릎 꿇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거든요. 시장에서 일할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말순 언니, 요즘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요? 단골 손님인 박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더니 그래요. 말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말수는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저녁을 먹으러 왔을 때 준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말이죠. 수진아, 나 하나만 물어볼게. 말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혹시 가게에서 무슨 어려운 일 없니? 며칠 전에 갔는데 내가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울고 있었니? 나 다 봤어. 수진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때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수진과 말순의 표정을 보더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무슨 이야기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야. 말순이 대답했지만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혹시 가게 일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냥 수진이가 요즘 힘들어 보여서.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일이니까. 준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가족이면서도 이렇게 벽이 느껴진다니 정말 속상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말수는 시장에서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집에 있기가 싫었거든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말순 언니, 안녕하세요. 김 여사였습니다. 준호네 제과점 근처에 살면서 가끔 말순의 가게에도 오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김 여사님. 어서 와요. 오늘은 뭘 드릴까요? 언니,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김 여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 아들 가게 말이에요. 요즘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한 일이 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빵 사러 갔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언니 며느리한테 큰 소리 치는 걸 봤어요. 그것도 여러 번이요. 김 여사의 말에 말순의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데요? 글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정장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말이. 김 여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 매니저라는 사람이 돈 빌려주고 장사도 장악하려 한다더라고요. 근처 상인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돌아요. 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니저? 돈을 빌려주고? 그럼 우리 준호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는 말씀이세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 며느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 여사가 떠난 후 말수는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돈을 빌렸다니 그것도 그런 사람한테서 말이죠. 그래서 수진이 그렇게 굴욕을 당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날 오후 말수는 견딜 수 없어서 준호네 가게 근처로 갔습니다.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혹시 그 매니저라는 사람이 또 나타날지도 모르니까요. 오후 3시쯤 말순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그 정장 남자가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가게로 들어갔어요. 말순은 가슴이 뛰면서도 조심스럽게 가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여다보니 또다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진이 그 남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남자는 뭔가를 따지듯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준호도 있었습니다. 가게 뒤편에서 나와 그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말수는 더 가까이 가서 들어보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준호와 그 남자가 가게 뒷문으로 나가는 게 보였어요. 말수는 재빨리 뒷골목으로 돌아가서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이번 달 것도 여기 있어요. 준호가 서류 봉투 하나를 그 남자에게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금액이 좀 부족한데요?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는 꼭 맞춰서 드릴게요. 약속 어기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특히 부인이 고생하게 될 텐데. 그 남자의 말에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자가 떠난 후 준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한숨을 크게 내쉬고 있었어요. 말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니. 그날 저녁 말수는 평소처럼 준호와 수진을 저녁에 불렀습니다. 하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알고 있다고 말하면 둘 다 더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준호야. 네, 엄마. 혹시 가게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니? 준호와 수진이 동시에 긴장하는 게 보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엄마? 그냥 요즘 너희 둘 다 많이 힘들어 보여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일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시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말순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이니까요. 말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내린 결론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일로 고생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말수는 시장 일을 일찍 마치고 준호네 가게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들어가지 않고 근처에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혹시나 해서 가져온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오후 2시쯤 드디어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남자, 바로 그 매니저였어요. 말순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간 지 약 10분 후 준호가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뒷골목에서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달분입니다. 준호가 또다시 서류 봉투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순이 더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아직도 부족하네요.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더 많이 갚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말씀 지난달에도 하셨는데요. 약속을 자꾸 어기시면 곤란해요. 그 남자가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말수는 눈을 크게 뜨고 봤어요. 봉투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서류 같은 것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대로 가면 가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거 아시죠?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게 소유권이 넘어간다고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꼭 갚을 테니까요. 그럼 좋겠네요. 하지만 부인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준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충분하지 않으니까 돈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부인이 좀 더 고생해야죠. 말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악마 같은 놈이 수진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군요. 남자가 떠난 후
준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말수는 나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저녁을 먹으러 왔을 때 직접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준호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줘. 내 가게 팔 거냐? 준호의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수진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나 다 알고 있어. 내가 누구한테 돈 빌린 것도, 그 사람이 수진이 괴롭히는 것도. 준호와 수진이 동시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어떡해.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았니? 며느리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수진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드리지 못해서. 미안해할 것 없어. 대신 이제는 솔직하게 말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준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내가 빚을 졌어요. 얼마나? 3천만 원. 말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큰 돈을 어디서 빌렸다는 거죠? 왜 그런 돈을 빌렸니? 준호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수진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수진아. 안 돼요, 준호 씨. 이제는 어머니께 다 말씀드려야 해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그 빚이 제가 진 거예요. 말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내가? 네, 저희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셔서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당장 돈을 내지 않으면 수술을 못한다고 해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되어서 개인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준호는 왜? 준호 씨가 제 일을 자기 빚인 것처럼 덮어 쓴 거예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부모를 위해 그런 고생을 했다니, 그리고 아들이 그 빚을 대신 짊어졌다니. 그런데 이자가 너무 높은 거 아니니? 맞아요, 엄마. 월 이자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라고? 말수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월 이자만 그 정도라니 원금은 언제 갚겠어요? 그래서 그 매니저라는 놈이 가게를 담보로 잡은 거야? 네. 만약 석 달 더 연체하면 가게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럼 지금까지 몇 달 연체한 거니? 2달째예요. 말순의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한 달 더 지나면 가게를 빼앗긴다는 얘기였어요. 수진이는 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야? 수진이 팔목을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제가 대신 일을 더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가게 청소하고 빵 만드는 일까지 다 하고 있어요. 때리기도 하니? 직접 때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협박을 많이 해요. 말순의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놈들이 어떻게 감히.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해결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한 달 안에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겠어? 준호와 수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제부터 셋이서 함께 해결해보자. 말순의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가족이 힘을 합쳐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했어요. 말순은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상황을 알고 나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3천만 원이라는 큰 빚, 그리고 한 달 안에 갚지 못하면 가게를 잃게 된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말수는 시장에서 평소처럼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말순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말순 언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더니 그래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을 청해 볼까도 생각해 봤지만 3천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오후 2시쯤 말수는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결국 가게를 일찍 닫고 준원의 제과점으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열려 있어야 할 문이 굳게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안에서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익숙한 매니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약속한 기한도 지났고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말 일주일만요. 준호의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일주일? 그런 말 벌써 몇 번 들었는데요.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그때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부인, 남편 빚 대신 갚으려면 더 열심히 일하셔야죠. 매니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들렸습니다. 사실 말이죠. 이 빚. 애초에 누가 진 건지 우리도 알고 있어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빚을 누가 졌는지 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인이 친정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빌린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빚인 척 덮어 쓴 거고 수진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요. 그 빚제가 진 거예요.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수진이 빌린 돈이었던 거군요. 그럼 이제 솔직해졌으니까 부인이 직접 책임지세요. 무슨 뜻이죠? 남편은 이제 상관없어요. 부인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빚을 갚으세요. 그게 무슨, 우리 회사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부인 같은 분에게 딱 맞는 일이 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늘 당장 3천만 원 갚든지 아니면 부인이 우리와 함께 일하든지.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이놈들이 뭐 하는 짓이야.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매니저와 함께 온 건장한 남자 2명도 있었어요. 어머니, 수진이 울면서 말순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매니저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나는 이 집 시어머니야, 이 쌍놈아. 아, 그러시군요. 그럼 할머니도 같이 들으세요. 손자 며느리가 우리한테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몸으로 갚자는 거예요. 말순의 혈압이 치솟았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내 며느리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할머니,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세요? 빚은 갚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수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수진아, 일어나. 말순이 수진을 일으키려 했지만 수진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모든 걸 감당할게요. 준호 씨는 모르는 일이에요. 무슨 소리야, 수진아. 그때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혼자 이 빚을 진 거예요.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했는데 준호 씨한테 말하기가 죄송해서. 수진아, 그래서 혼자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어요. 말수는 며느리의 고백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럼 준호는 언제부터 알았어? 준호 씨는 한 달 전에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빚인 것처럼 덮어쓴 거예요. 준호가 수진 옆으로 가서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다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친정 어머니 때문에 빚을 진 거니까 차라리 제가 책임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말수는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서로를 지키려고 희생한 거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수진이가 괴롭힘을 당한 건 제가 대신 굴욕을 견딘 거예요. 준호 씨가 더 힘들어 할까봐. 매니저가 이 감동적인 장면을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족에는 참 보기 좋네요. 하지만 빚은 빚이에요. 감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놈아, 그럼 너희는 뭘 원하는 거야? 말순이 매니저를 노려봤습니다. 간단해요. 오늘 밤 12시까지 3천만 원 갚으시든지 아니면 이 가게 소유권을 넘기시든지 아니면 매니저가 수진을 흘겨봤습니다. 부인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든지 말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악마 같은 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좋아, 알겠어. 시간 달라고. 할머니, 현명한 선택이네요. 자정까지 기다릴게요. 매니저 일행이 떠난 후 세 사람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 자정까지 9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엄마, 어떻게 해요? 진정해, 준호야.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말순도 막막했습니다. 9시간 안에 3천만 원을 구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매니저 일행이 떠난 후 제과점 안은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렸습니다. 말수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두 사람 모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앉아, 둘 다. 말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앉아서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세 사람이 가게 한쪽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말수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아, 이제 엄마한테 처음부터 다시 말해줘. 정확히 언제, 얼마를, 어떻게 빌렸는지.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는데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말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술비가 2천만 원이었는데 저희한테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지만 신용등급이 낮아서 거절당했고 그래서 사채를 쓴 거구나. 네, 병원에서 수술비를 당장 내지 않으면 수술을 못한다고 해서 급하게 인터넷으로 찾아서 연락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나한테 말했으면. 어떻게 말해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친정일로 그런 큰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말수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시집살이 하는 여자의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얼마를 빌렸니? 2천만 원이요. 그런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 이자가 300만 원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잠깐만 빌리고 곧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300만 원?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월 이자가 원금의 15%라니 말도 안 되는 꼴이 되었어요. 그럼 지금 3천만 원이 된 건 이자가 붙어서? 네, 몇 달 못 갚으니까 이자가 원금에 합쳐져서 계속 불어났어요. 준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놈들이 완전히 고리대 금업자구나. 그때 말순의 머릿속에 뭔가 떠올랐습니다. 잠깐, 준호야. 내가 이 일을 알게 된 게 언제라고 했지? 한 달 전쯤이요. 어떻게 알게 됐어? 준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수진이가 전화 받는 걸 들었어요. 협박 전화였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수진이한테 추궁해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준호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엄마, 제가 그 전에도 수진이 친정 어머니 병원비를 대신 갚아드렸어요. 말수는 또 놀랐습니다. 뭐라고? 수진이가 빚을 지기 전에 제가 이미 1,000만 원을 갚아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수진이가 추가로 돈을 빌린 거였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 씨가 이미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더 이상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서로를 생각해서 희생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럼 준호야, 내가 1,000만 원 낸 돈은 어디서 구한 거야? 가게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았어요. 그럼 지금 은행 대출도 있다는 거야? 네, 월 상환금이 100만 원이에요. 말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사채 이자 300만 원에 은행 대출 상환금 100만 원.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매달 400만 원을 갚고 있었던 거야? 맞아요, 엄마. 그래서 제가 거의 가게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겨우 그 돈을 댈 수 있었거든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저도 매일 가게에서 일하면서 최대한 아껴 썼어요. 그런데도 모자라서. 그래서 그 매니저라는 놈이 너를 괴롭힌 거구나. 네, 돈을 못 갚으니까 제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가게 청소, 빵 만들기, 심지어 다른 가게 일까지 시키려고 했어요. 말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내가 맞은 것도. 수진이 팔목을 만졌습니다. 직접 때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위협을 많이 했어요. 말을 안 들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수는 분노와 동시에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었거든요. 준호야, 그럼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엄마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시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이놈이 무책임한 줄만 알았더니 며느리 지키려고 혼자 뒤집어 쓴 거였구나. 말수는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아들을 오해했던 자신이 미안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수진이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할 게 뭐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말순이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준호 씨가 다 잃을까봐 제가 대신 굴욕을 견딘 거예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가게도 잃고 준호 씨까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말수는 이제야 전체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부모를 위해 희생했고 아들은 며느리를 위해 희생했고 둘 다 서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말순이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3,000만 원을 9시간 안에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가게를 넘겨줘야 하는 거야? 그것도 안 돼요. 가게까지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세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4시였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말고 힘든 거 있으면 셋이서 같이 막자. 말순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말순의 결심이 서자 행동도 빨라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반, 자정까지 7시간 반이 남았어요. 준호야, 수진아, 일단 집에 가자. 여기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위험해. 세 사람은 말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말순은 계속 생각했어요. 3,000만 원을 구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말순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그 매니저와 처음 계약할 때 서류 같은 거 있지? 네, 있어요. 가져와 봐. 준호가 가방에서 구겨진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말수는 글씨를 잘 읽을 수 없었지만 뭔가 이상한 점을 찾으려고 했어요. 이거 월 이자가 얼마라고 되어 있니? 300만 원이요. 그럼 연 이자가 3,600만 원이네. 원금보다 많잖아. 말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너 이 계약서에 사인할 때 설명을 제대로 들었니? 아니요, 너무 급해서 그냥 서명했어요. 이거 불법 아니야? 바로 그때 말순의 머리에 번뜩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준호야, 전화기 줘.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시장에 김총무 있잖아. 그 사람 아들이 변호사야. 말수는 시장 상인의 총무인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무님, 말순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아들분한테 연락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김 총무의 아들인 김 변호사와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는 말순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말순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 이자율이라면 명백한 불법이에요. 법정 최고 이자율의 몇 배에 달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계약서, 통화 내용, 협박 증거 같은 것들 말이에요. 말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증거요?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순이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공격으로 나가자.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놈들 불법 행위 증거를 잡는 거야.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다가 더 위험해지면 어떡해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거야? 말수는 즉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상인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어요. 총무님, 박 사장님, 이 여사님, 말순이 주요 상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순아? 우리 준호가 사채업자들한테 당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말순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런 나쁜 놈들이 다 있나? 말순아, 우리가 뭘 도와주면 돼?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놈들이 불법 행위하는 걸 잡아야 해요. 박 사장이 나섰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런 일 당해본 적 있어서 잘 알아. 일단 녹음부터 해야 해. 녹음요? 응, 그놈들이 협박하는 거 녹음해서 증거로 쓰는 거야. 이 여사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시장 상인들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 말순아, 너 혼자 당하지 마. 말순은 감동했습니다. 역시 시장 사람들은 가족 같았어요. 저녁 7시 말순은 시장 상인들과 함께 작전을 세웠습니다. 먼저 그 매니저가 다시 올 때를 대비해서 녹음 장비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몇 명은 멀리서 지켜보면서 증인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됐니? 말순이 준호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 그럼 가자. 저녁 9시 세 사람은 제과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각자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10시쯤 드디어 그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매니저와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렸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는 됐나요? 매니저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말순이 나섰습니다. 할머니, 할 말이 뭐 있어요? 시간 없어요. 돈을 갚겠어요. 오, 그래요? 3천만 원 준비했나요?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 말순이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돈 처음에 얼마 빌렸죠? 2천만 원이었는데
그게 왜요? 그럼 1년도 안 되어서 3천만 원이 됐다는 거네요? 이자가 붙으니까 당연하죠. 월 이자가 300만 원이면 연 3,600만 원이잖아요. 원금보다 많은데 이게 합법인가요? 매니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 명백한 불법 고리되잖아요. 뭐라고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 협박한 것도 다 증거 있어요. 말순이 핸드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지금 이 대화도 다 녹음되고 있고 밖에서는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요. 매니저가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불법 고리대 금업자로. 그런 짓 하면 안 될 텐데요. 왜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바로 그때 가게 밖에서 박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야, 이놈들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어서 다른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나타났어요. 이 바닥에서 이런 짓 하면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 매니저가 당황해서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야, 우리 가자. 어디 가려고?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 총무님이 가게 문을 막았습니다. 이놈들아, 이 바닥다들 이렇게 해. 매니저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신고한 거였어요. 경찰이다. 매니저는 결국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떠나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준호 부부와 함께 시장 골목 작은 국밥집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는 숨기지 말고 힘든 거 있으면 셋이서 같이 막자. 말순이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뭘. 우리가 가족인데. 첫 번째 큰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매니저가 경찰에 연행된 지 이틀 후 김 변호사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말순 어머님, 고리대 금업자들이 받아간 돈 대부분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를 받은 말순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불법 이자로 받은 돈은 모두 반환해야 하거든요. 원금 2천만 원만 남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2천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맞아요. 그것도 정상적인 이자율로 다시 계산해서요. 말수는 준호와 수진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피어났어요. 정말이에요, 엄마. 그럼 변호사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뭘. 가족이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지.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돈도 작은 액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말순의 집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말순이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정식으로 대출받아서 갚으면 될 것 같아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이자율로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 말순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데요? 수진이 친정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야지.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딸이 이런 고생을 했는데 어머니가 모르시면 안 되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우리가 함께 해결한다고 말씀드려야 해.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인사드리자.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수진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수술 후 많이 회복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말순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사돈댁이 왜 이렇게까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당연히 와야죠. 말수는 수진의 어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그런 고생을. 수진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할 테니까요. 그날 수진의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먹는 밥이었어요. 한 달 후 제과점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준호는 시장에도 자주 나와서 말순의 반찬 배달을 도왔고 수지는 가게의 회계를 맡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했어요. 어느 저녁 말순이 평소처럼 반찬을 들고 준호네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이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예전에 그 불안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준호는 가게에서 내일 팔빵 만들고 있어요. 곧 올 거예요. 잠시 후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고생이 뭘? 그보다 너희 둘은 어때? 요즘 많이 좋아 보이네. 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숨기는 게 없어서 좋아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밥상에서 진짜 편안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나누면서 말이에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말하지 마. 가족이 당연히 해야 할 일 했을 뿐이야. 수진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요. 맞아.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말순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켜주고 버텨주고 끝까지 손 놓지 않는 거. 그때 창밖에서 시장 골목의 저녁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상인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그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네.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원래부터 가족이었어. 다만 이제야 진짜로 서로를 알게 된 거지. 말순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 알았지? 네, 엄마. 네, 어머니. 밖에서는 시장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40년 동안 지켜온 그 골목,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도 함께 지켜나갈 그곳의 따뜻한 불빛이었어요. 창가에 서서 골목을 내려다보니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진짜 가족의 그림자였죠. 시장 골목의 여왕 말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되어서 말이에요. 골목에 저녁종이 울리고 시장 불빛이 하나둘 켜져갑니다.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은 오늘도 따뜻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